네, 안녕하세요. 강스타입니다. 여러분 최근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지금 사시는 곳의 인근 지역에 전월세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뉴스에서 월세, 반전세 매물이 매우 많아졌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덕 그라시움 전세랑 월세, 전세가 739, 월세가 417, 고덕 센트럴 프루지오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네요. 아르테온 도 뭐 전세 월세 비율을 보면 이러시고, 자, 동일 매물을 삭제하고 한번 살펴보면 그라시움이 전체 임대차 물량 중에 월세가 37%, 아르테온이 40%, 고덕 자이가 46%, 그리고 고덕 센트럴 프루지오가 무려 59%나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많아졌네요. 근데 매번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들어가면 매매가나 전세가 이런 것만 계속 살펴봤는데 실제 월세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월세도 물량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실제 10년간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 보시면은 2019년부터 점점 올라가서 이 37% 이렇게 찍게 되었죠. 자, 이렇게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발효가 되면서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세금을 5%밖에 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하는 전세 가격은 4년간 못 오를 것을 반영하여 폭등해버렸고 점점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셋집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을 올렸고 특히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마치 징벌적 과세 마냥 때려버려서 서울에 집 두 채만 갖고 있어도 몇 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매년 납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싸진 전세 가격으로 임차인들은 목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나오고 임대인은 매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전세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은 이상 이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효되었는데 이 법을 활용해서 계약을 연장했던 물건들이 2022년 8월부터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5% 상한에서 벗어나서 현재 높아진 시장가에 맞춰지는 그런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보다는 반전세 또는 월세가 매우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강스타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세 가격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반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보증금의 이 월차임이 적정한 가격이야?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반전세 보증금과 월차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한 이 재계약과 신규 계약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계산 공식을 알아보면, 자,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 전세금의 전월세 상한율 5%를 적용을 하면 앞으로 재계약할 전세금이 도출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반전세를 돌리려면 지금 여기에서 도출된 재계약 전세금에서 반전세를 받을 보증금을 빼줍니다. 그 금액에서 전월세 전환율 3%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반전세 월차임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 3% 같은 경우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이 항목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정한 2%와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준금리 1%를 적용한 금액, 현재는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계약인데 신규 계약은 보통 대출 이자를 연동하여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출 이자가 한 금리가 3.6% 정도 되는데요. 1억 대출 시에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1억을
월세로 전환 시에 3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도출됩니다. 계약 기간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식으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실제 예를 들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억의 전세금을 보증금 1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월 차임으로 받고 싶습니다. 월에 얼마씩 받으면 될까요?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계약의 경우와 신규 계약의 경우 두 개에 각각 나눠서 한번 적용해보면, 자, 첫 번째로 재계약 전세금을 계산해서 기존의 5억에 5%의 전월세 상환료를 곱한 금액을 합산을 하면 5.25억 원이 재계약 전세금이 됩니다. 자, 이 재계약 전세금을 기준으로 월 차임을 계산을 해보면, 자, 5.25억에 이 보증금 1억, 이 1억을 빼주고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3%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106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즉 보증금 1억에 월 차임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은 두 번째 신규 계약입니다. 신규 계약은 기존 5억에서 1억 보증금으로 하면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월 차임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4억이 월 차임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 1억당 30만원으로 계산하면 4, 3, 12, 120만원이 되겠죠. 즉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계약의 경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를 연동해서 요율을 적용해야 되고, 이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제도 풀어봤으니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테온의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적은 국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자, 가격을 살펴보면 최저가 8억 5천에서 최고가 10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쭉 내려보면 대부분이 한 9억 5천에서 9억 사이에 많이 물량이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억에서 9억 5천 사이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6억에 120만원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면 아까 나왔던 공식을 좀 활용해보면 120 나누기 30을 하면 4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6억에 4억을 더하면 전세 시세가 10억과 유사한 시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저희가 전세가 9억에서 9억 5천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월세 6억에 100만원인데, 자, 100만원을 이게 30으로 나누면 자, 3.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6억에 3.3억을 더하면 9.3억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전세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3억에 200만원 이게 적정한가 한번 또 살펴보면, 자, 200을 30으로 나누겠습니다. 30으로 나누면 얼마죠? 한 6.7 정도 나오는데요. 6.7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3억과 6.7을 더하면 얼마죠? 9.7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시세 레인지의 조금은 높은 수준인데, 사실 이 층수라든지 이 위치라든지 이 물건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현재 사시는 곳 주변에 아파트 시세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월세 시장을 대비해서 보증금과 월차임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